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2일 도쿄에서 256명, 카나가와 101명, 사이타마 66명, 치바 43명, 오사카 134명, 아이치 69명, 후쿠오카 6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84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2,046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2,75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아이치에서 2명, 토야마, 사이타마, 후쿠오카, 오사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81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194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5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256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6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64명으로 전체의 약 64%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55명으로 약 2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5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5명, 직장 내 감염이 3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37명, 입원 환자는 10명 늘어난 1,57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121명, 누적 사망자 수는 35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 가능성을 알려주는 국가의 접촉 확인 앱 코코아에 통지 알림이 와서 보건소 등에 연락한 사람의 80%가 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니온 케이자이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13,014명 중 앱을 설치한 사람은 9,839명, 76%였으며 그중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통지가 온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120명 중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 등에 연락한 사람은 30명이었으며 그중 80%는 검사를 받지 못하고 실제 검사를 받은 것은 17%인 5명 뿐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못한 사례로는 통지 후 보건소에 전화해 열은 없고 목에 통증이 있어 검사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소식이 없어 자비로 2만엔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보건소에 연락하였으나 앱의 통지는 주의를 재촉하는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접촉 사실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확인 결과 통지의 유무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통지 후 증상의 유무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정되면 검사를 받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야마나시현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통지가 도착하면 모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반 동안 약 50명이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후생노동성은 21일 통지를 받으면 희망자 전원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의료복지대의 와다 코우지 교수는 접촉 확인 앱은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유력한 도구이지만 이용자에게 불만이 남으면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만족도를 올리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대미문의 현직 의원이 보석 중 재체포된 IR 통합형 리조트 시설의 비리 사건에서 증인 매수를 위해 뇌물 공여에 사용된 자금으로 보이는 현금이 도쿄지검 특수부에 압수되고 다시 체포된 아키모토 츠카사 중의원 의원의 지문이 검출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수부는 이 현금을 아키모토 의원 연루서를 나타내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실태 해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의원 의원인 아키모토 츠카사 씨는 IR의 비리 사건에서 회사 임원인 아와지 아키토 씨, 사토 후미히코 씨와 결탁하여 뇌물을 제공한 중국 기업 전 고문의 콘노 마사히코 씨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현금 2천만 엔을 건네려 한 등으로 조직범죄처벌법 위반의 증인 등 매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콘노 전 고문과 실제로 면회하고 위증을 압박한 것은 사토 씨로 올해 7월 면회 시 현금 2천만 엔을 지참하였으나 콘노 전 고문은 현금을 일단 받은 뒤 사토 임원에게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토 임원이 체포되었을 때 관계처의 수색에서 매수자금으로 보이는 현금이 도쿄지검 특수부에 압수되었으며 그 현금의 일부에서 아키모토 의원의 지문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와지 씨는 뇌물 공여 측에 전달한 현금 중 1,000만 엔은 아키모토 의원이 준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아키모토 의원의 증인 매수의 관여에 나타내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실태 해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키모토 의원은 구속 전 취재에서 증인 매수는 전혀 모른다는 등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니치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34%로 7월 18일의 전해 조사와 비교해서 주춤하였고 반대는 59%로 나타났습니다. 내각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5월 조사에서 27%로 급락한 뒤 6월 조사에서 36%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7월 조사에서는 32%로 하락, 이번 조사에서는 34%로 지난달 조사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의 의료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안을 느낀다는 62%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의 2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불안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월 조사보다 12%포인트 올라 감염 확대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검사 체제는 6월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이 다시 확대하고 정부는 제1파로 알려진 올 4월경과 비교해서 중상자 수가 적고 그때만큼 병상이 핍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는 20%로 평가하지 않는다의 63%를 크게 밑도는 결과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지지율 침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17일 병원에서 검사를 위해 약 7시간 반 체제하면서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여야 정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해주길 바라는가의 질문에는 가능한 한 길게가 23%, 내년까지가 26%였습니다. 한편 연내에 그만두길 바란다는 24%,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는 26%로 계속을 요구하는 의견과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은 조기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여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65%로 급하게 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의 2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임시국회 조기 소집에 부정적으로 응할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당의 견제를 위한 야당의 합당으로 신당 창당 결성에 대해 기대를 갖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기대한다가 17%, 기대를 갖지 않는다가 68%로 야당의 합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 29%로 지난 조사와 동일하였으며 입헌민주 9%, 국민민주 2%, 공명 4%, 공산 5%, 일본 유신 11%, 3인 1%, 레이와 2%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아베 차기 총리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이번에도 15%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에는 코노타로 방위상이 11%로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건강불안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6월에 2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 총리로 다시 등판한 뒤에 연속 재임 일수가 23일로 2798일, 외 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와 나란히 역대 탑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 말까지이며 그때까지 총리를 지내게 된다면 통산 재임 일수는 3567일이 되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전후 출생한 첫 총리가 되었지만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고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말에 복귀하여 약 7년 8개월 동안 장기 집권을 유지해왔습니다. 1차 정권을 포함하여 통산 재임 일수는 2019년 11월 19일 2886일이 되어 역대 최장이 되었으며 이는 카츠라 타로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결과입니다. 통산 일수는 23일로 3164일이 됩니다. 정권 복귀 후 아베 총리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내걸고 경제회생을 최우선으로 나섰습니다. 2013년에는 참의원 선거 승리로 참의원의 여당 과반수를 회복하는 중참 양원의 어긋남을 해소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후 특정비밀보호법이나 집단적 자위권 한정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관련법,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개정조직범죄처벌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에 노력하였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 해결에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총리의 수건인 헌법 개정도 총재 임기 중의 실현도 곤란한 정세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따른 비판 등으로 지지율은 저하 경향에 요즘은 건강 이상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달 17일 도쿄 시나노마치의 케이오 대병원을 찾아 약 7시간 반 체제하며 검사를 받았으며 19일부터 공무에 복귀한 뒤에는 오후 출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중국 등 국외로 가장 대규모로 유출시키고 통계나 공문서 자의적 폐기 및 조작 등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밀실가기에 따른 국가재정의 사물화를 원하기만 했다. 퇴진과 함께 체포되는 것이 기대된다.
재임 일수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도 있는 직무를 해주세요. 몸 상태가 나쁘면 물러나는 것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의 유산이 뭐가 있었을까? 큰소리 쳤던 아베노믹스, 납북 문제, 북방영토, 헌법 개정, 올림픽, 어느 것이 달성되었는가? 아니면 사쿠라, 모리토모 카케, 공문서 조작, 아베노마스크, 지속화급 부금 재위탁의 댄츠, 고투, 카와이 부부, 아키모토 IR, 와인, 부채, 코로카와 검사총장, 6월 말부터의 히키코모리. 아, 소비세 10%로 올렸구나. 코로나가 가세하며 경기 폭락. 게다가 24일에는 연속 재임일수 제1위.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은 2799일. 프로야구 선수에 비유하면 안타도 못 치고 수비에서는 에러만. 단지 경기에만 출장하고 연속 출장 기록 경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기록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런 것들로 어떻게 일본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겠는가? 생산성이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재임 기간이란 단지 그 기간, 총리 대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길었다고 말할 뿐 사토 에이사쿠와 비교한다면 사토 에이사쿠의 신뢰입니다. 아베 신조는 3분의 2 의석을 배경으로 국민이 납득하는 법안은 무엇 하나 없고 국가가 감시하기 쉽고 국민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정보는 공개 정보를 하지 않고 끝나게 하고 전쟁할 때도 헌법 해석만으로 가능하게 했을 뿐 나머지는 모리토모, 카케, 벚꽃을 보는 모임으로 좋은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국토교통청이 조사한 지난달 전국 주요 도시의 땅값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호텔과 가게용 토지의 수요가 부진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거의 모든 지구에서 보합세나 하락하였습니다. 국토교통청은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지와 상업지 중 토지 거래가 활발한 100개 지구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점의 땅값은 3개월 전 대비 상승 지구는 센다이시의 센다이역 서쪽 출구 주변의 한 곳으로 보합세가 61개 지구, 하락이 38개 지구였습니다. 지난번 3개월 전 조사에서는 땅값이 오른 지구가 73곳에 달하였지만 이번에는 불과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이동의 자제에서 호텔과 가게용 수요가 떨어진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지가가 내린 지구의 수가 상승한 지구를 넘어선 것은 2012년 7월 조사 이후 8년 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지의 가격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여름을 상징하는 축제인 불꽃놀이 축제가 중단되는 가운데 불꽃의 힘으로 일본을 건강하게 하자라며 전국 28개의 도연에서 일제히 불꽃이 발사되었습니다. 29일 전국 불꽃놀이 축제 오오마가리 불꽃이 열릴 예정이었던 아키타현의 다이센시에서는 약 400발의 불꽃이 발사되었습니다. 다이센시의 일본의 불꽃을 사랑하는 모임이 전국 81개의 불꽃업자에게 설득하여 28개 도연의 65개 지역에서 불꽃 발사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불꽃 축제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금하였으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1600여만 엔이 모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 도항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공사 전일본 공수 ANA는 조금이라도 하와이의 기분을 맛보게 하기 위해 하와이선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로 국내를 비행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에 나리타 공항의 로비에는 알로하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가운데 하와이를 느끼기 위해 전일본 공수가 기획한 유람 비행엔 33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유료 이벤트였지만 경쟁률은 약 1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행기에 탈 수 없다. 하와이는 못 가지만 실제 하와이를 가는 비행기를 탄다면 여행한 기분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며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기체는 전일본 공수가 실제 하와이선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무려 5개월 만에 승객을 태운 비행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2시경에 나리타 공항을 떠났으며 기내에서는 하와이 노선에서밖에 즐길 수 없는 파인애플 주스 등이 제공되었으며 약 90분의 유람 비행을 즐기고 다시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